하루설화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의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정조의 고독, 사도세자의 비극, 영조의 광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찾아 1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졌던 왕, 숙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사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손자가 그 피눈물을 닦아야 했던 조선 왕실 잔혹사의 설계도가 그려진 비밀스러운 밤의 기록입니다. 숙종 대서사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1678년 구리인간의 저주와 완벽주의의 탄생. 때는 1678년 조선은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적인 화폐 경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상평통보가 발행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한양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숙종실록에는 누락되었으나 당시 민간 설화집에 기록된 기괴한 살인사건 때문이었죠. 종로 저작거리에서 엽전을 만지던 상인들이 갑자기 입에서 시퍼런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피부가 구리색으로 변하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왕이 억지로 엽전을 만들어 땅에 신이 노했다며 엽전을 강물에 던졌고 조선의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이때 17세의 젊은 호랑이 숙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서재에 앉아 고민하던 정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복을 갈아입고 칼 한 자루를 챙겨 직접 밤거리를 누비는 야행을 시작했죠. 숙종은 직접 시신을 검시하며 시신의 손톱 밑이 검게 타들어간 것과 위조 엽전에서 나는 지독한 비린내를 포착합니다. 그는 위조 집회범들의 아지트를 급습해 그들이 구리 함량을 속이기 위해 납과 수은 증기를 사용했다는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 증기를 마신 일꾼들이 중독되어 굳어 죽은 것이었죠. 숙종은 이들을 소탕하며 내 나라의 돈을 더럽힌 자, 그들이 만든 구리를 끓여 입에 부어 주말하며 서슬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훗날 영조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당시 어린 연인군은 아버지가 돈에 미친 자들을 어떻게 도륙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영조가 왕이 된 후 신하들의 작은 뇌물에도 발작적인 분노를 보이고 평생 고기 반찬을 멀리하며 검소함에 집착했던 건 아버지가 보여준 그 피비린내 나는 구리 인간의 참극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결벽증은 손자 정조에게까지 이어져 정조는 할아버지의 검소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평생을 고독한 도덕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숙종이 보여준 탐욕에 대한 처단이 자손들에게는 숨막히는 도덕적 굴레가 된 것이죠. 제2부 1694년 취선당의 집빈형과 두 여인의 처절한 전쟁. 세월이 흘러 1694년 조선은 두 여인의 치열한 사투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바로 인현왕후와 장희빈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들을 착한 왕비와 나쁜 후궁으로 기억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무서운 정치적 대리전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인현왕후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완벽한 정조를 지켜야 했고 남인 세력의 희망이었던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라는 천한 신분을 딛고 일어선 조선 최초의 자수성가형 야망가였습니다. 숙종은 이 두 여인을 이용해 신하들의 힘을 빼앗는 황국의 달인이었습니다. 사랑마저 정치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1694년 밤 창덕궁 취선당 근처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현왕후의 침소 마당에서 바늘 3000개가 꽂힌 집인형이 발견되죠. 그런데 기이한 건 그 인형에 적힌 이름의 나인들이 실제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죽어 나갔다는 겁니다. 조정은 장희빈의 주술이다 라며 벌벌 떨었지만 숙종은 차갑게 웃으며 인형을 칼로 찢어 발겼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주술 도구가 아니라 피부에 닿으면 치명적인 고열과 발진을 일으키는 희귀한 동나방 가루와 독초였습니다. 주술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는 정교한 화학적 암살을 시도한 것이었죠. 숙종은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아내였던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냉혹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본 아이가 바로 7세의 영조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정치적 승리를 위해 아내를 사약으로 죽이는 과정을 본 영조는 평생 의심병에 시달립니다. 이 의심은 훗날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에게 투사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장희빈의 기운을 닮았느냐? 왜 숙종대왕의 정통성을 더럽히느냐? 며 몰아붙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미쳐갔던 진짜 이유는 아버지 영조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소환되는 완벽한 할아버지 숙종이라는 거대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할아버지의 광기를 이해하면서도 끝내 슬퍼했던 건 증조 할아버지 숙종이 뿌린 이 의심과 숙청의 씨앗이 결국 자기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제3부 한강의 유령선과 지워지지 않는 환상. 숙종 말기 조선의 세금인 쌀을 실은 세곡선들이 한강 하구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생존자들은 강 위에서 거대한 도깨비불이 춤추고 배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증언했죠. 노년의 숙종은 아들 연인군을 데리고 직접 배에 오릅니다. 똑똑히 보거라. 백성을 굶기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환상이다. 숙종은 망원경을 통해 불귀신의 정체가 사실은 거울과 횃불을 이용한 착시 현상임을 알아냅니다. 배를 훔쳐 군자금을 모으려던 반역 세력을 소탕하죠. 하지만 숙종은 끝내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은 외로워야 하며 강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지막 유언 같은 저주를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숙종이 사랑했던 노란 고양이 금손이가 왕의 죽음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고양이에게는 따뜻했던 남자가 왜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웠을까요? 숙종이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 덕분에 영조는 왕권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죽이는 왕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졌죠. 결국 정조가 평생을 바쳐 닦으려 했던 억울함은 100년 전 숙종이 강력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 흘리게 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으며 이곳은 억울함이 없는 도시다라고 선포한 건 증조할아버지 숙종이 열었던 피의 시대를 비로소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숙종의 화려한 수사극 뒤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서글픈 계보를 보았습니다. 숙종의 날카로운 눈빛은 백성을 지켰지만 그가 남긴 냉혹한 통치 철학은 영조를 괴물로, 사도세자를 비극으로, 정조를 고독한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하나의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 뒤에 누군가의 지독한 고독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숙종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수원 화성의 돌담을 보며 한 번쯤 생각해주세요. 그 돌 하나하나에는 숙종의 강함과 정조의 따뜻함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루설화는 다음에도 더 깊고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